밤의 여왕, 여사님은 죽지 않는다. 예, 부부 동반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게 바로 이번 시간이에요. 피해갈 수 참 없어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데 참. 미루지만 말고 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내가 대구 언론에서 들은 얘기는 네. 그날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제일 많이 얘기했대요. 네, 요거까지는 내가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했대요? 그 얘기는 뭐 좋은 얘기 안 나왔겠죠. 네. 아니 근데 서운한 얘기. 예, 정가에 파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여러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발언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여사님이 그날 훨씬 더 했대요. 아, 여사님이 더 했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슈베르트 마왕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로 들려나는. 예. 주로 밤에만 다니신다.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그림자 권력이 되셨어요. 그림자 권력? 예. 안 보여 우리 눈엔. 그러나 여사는 죽지 않는다. 예.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거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화 신고 사진 찍었을까요? 보기에는 여기저기서 몸 푸는 사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방팔방 지금 몸 푸는 분들이 많아졌다. 사실 김용남 의원님께서 몇 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부산 엑스포 비망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난해 11월에 부산 엑스포 유치 직전이죠. 이때 12개국의 제외 공간을 추가로 개설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그 매수행위 아니냐. 이런 뭐 의혹이 그 전직 오사카 총영사인 이제 오태규 전 영사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후보 당선인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체로 나라가 뭐 리투아니아, 마샬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몇 명 안 사는 우리 교민이 몇 명 없는 나라들이에요. 영화에서 예, 봤던 보통 수리남. 바로 그 수리남. 예, 이런 나라. 시에라리온. 예. 뭐 좀처럼 여기는 듣기 분쟁 어려운.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뭐 사실은 조지아, 뭐 잠비아, 뭐 이런 나라들. 예. 이게 많은 나라들이 공간을 설치할 경우에 공간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직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투표에 총력을 기울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외 공간 설치 제의도 하면서 우리 찍어 달라라는 사실상의 투표 운동, 선거 운동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게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산업부요. 예. 왜냐하면 엑스포는 원래 산업부 소관이에요. 예. 근데 이게 엑스포 유치 투표가 걸리다 보니까 외교부가 같이 결합한 거지. 사실은 엑스포는 산업부 소관이 맞죠. 그러니까 산업부 외교부가 양대 주축이 됐고 범정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분위기로 갔는데 중요한 건 정작 그 실무를 하는 주요 공직자들은 뻔히 안 될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투표하기 전부터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무조건 하라고 하고 예산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 하니 이걸 또 안 쓰면 소극적으로 업무하는 거로 찍힐까봐 돈은 돈대로 써야 되고 하라는 거 하는데 나중에 이거 투표 결과에 참패를 했을 때 혹시라도 책임 추궁 당할까봐 내가 일기장에다가 자세히 회의 때 나는 이런 취지로 발언. 그러니까 약간 비공개 회의 때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발언들, 그러니까 희망적이지 않은 발언들 하고 나는 뭐 여기에 적극 찬성은 안 했음, 뭐 이런 거를 다 메모를 해놓은 거죠. 혹시라도 내가 다칠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나는 이랬다. 그런 짓거리를 책임져야 될 고위공직자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산자부든 외교부든 고위 관계자 혹은 고위 공직자가 갖고 있는 비망록이 있다는 얘기네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만약에 뭐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정도는 뭐
그걸 끊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수사가 들어가면 자기 안 다치려고 끊을 수 공개를 있다고 하겠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수적 효과로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 자금에 우리나라가 국가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다지 많이 내지는 턱없이 않았어요. 부족해요. 일본은 네. 20년 전에 이미 100억 달러를 네. 목표할 때 우리가 그때 10억 달러가 안 됐습니다.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소프트 파워를 저렇게 발휘하는 이면에는 오랫동안 공적 개발 원조라는 투자가 있었던 거고 이 퍼블릭 어페어라고 하는 공공 외교에 그 치중을 해왔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엑스포 한다고 해서 이 재외공관개설하고 한류 행사, 뭐 언론 프레스, 뭐 이런 행사에다가 5,700억을 썼습니다만 또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금을 거의 2배 늘렸어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부수적인 그 상황이 뭔가 좀 외교적인 성장세로 진입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작 본론인 부산 엑스포는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이 돈을 안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기 올해 그 예산안에 네. 이게 들어온다고 이제 ODA. 그러니까 후불 그거 아직 그 편성 안 된 예산. 네. 이게 또 떼거지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면 1조 원 이상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래서 몇천억이 이번에 ODA 예산에 외교부가 증액될 예정이에요. 대통령이 온 세계에 약속을 해버렸으니 네. ODA 늘리겠다고. 집행해야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그 디지털 원조 한다 그랬고, 네. 뭐 한다 그랬고, 다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때 1억 달러 그 기부 자금 내놓겠다 그런 겁니다. 지금 말로 이미 저기 그 설레발 친 거 이제 후속 비용이 이게 올해 네. 그 다 쏟아지는 해거든 올해가. 큰일 났네. 돈은 없고 써야 될 예산은 많고 이거 다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심한 게 네. 주요 책임자도 안 될 거 알아. 네. 이거 택도 없다. 어? 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다쳐서는 안 되니까 나는 비망록서. 비망록 써놔. 그런데 대통령실만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예산도 많이 쏟아 부어야 되고 대외 공간도 설치하고 뭐 해외 원조 기금도 대폭 늘리고 아니 이렇게 상황 판단이 안 돼서야 어떻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격 따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네. 그 공무원 비망록도 그러지만은 어떤 공적 의사결정 속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네. 그런 걸 통해 집단적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 선택을 해나가는 네. 걸 원래 우리가 공적 의사결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 최근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예. 계속 그 대통령이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 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공직사에 납작 엎드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올해 터질 게 이거 이제 ODA 예산부터 하는 외교부의 그 돈 벼락이 떨어진 거거든요. 돈벼락이 이 문제하고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그 58조 재정 적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숫자를 줄이려고 해가지고 정부의 내부 거래 예를 들면은 특별회계 기금 이런 거하고 본 예산하고 주고받는 예산들이 많아요. 예. 그 예산에서 그걸 보전하고 지켜주느라고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덜난 기금 특별회계가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종의 분식회계 아닙니까? 분식회계인데 분식. 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58조도 진실이 아니라는 게 작년 결산 시에 네. 공무원들한테 재정 적자 숫자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또 터져.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올해도 늘어나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저거 원래 460억 원이면 다 됐다 그랬던 거.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또 불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다 합쳐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김병주 의원 왔다 가셨는데 정말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뭐 해외 순방 간 거 뭐 예비비 끌어다 쓴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조달이니까 그건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그때 얘기해도 아니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 부인을 하더니 근데 이게 지금 군 관련 이사는요 다른 기관 이사 비용의 8배예요. 8배. 방위사업청이 후암동에서 과천으로 가는데 800억 들었어요. 그 정도 1000명 남짓 한 기관 이사 비용 100억이면 네, 충분한데.
근데 왜 800억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군 관련 기관은 예. 망을 다 다시 깔아야 돼. 그렇겠죠. 그 예. 비용이 더 많아. 망 까는 비용이. 아. 예.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전을 용산으로 하니까 거기 국방부 직할기관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천으로 가면서 방사청 보고 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몇 년째 과천에서 자리 잡아 800억 들어서 했는데 세종시로 내려가라고 가게 또 나. 지금 저기 뭐 근데 세종시는 건물이 없어서 네. 건물 비용 하니까 이게 1,500짜리 이사로 또 바뀌어. 1,500억. 이럴 거면 처음부터 세종시로 갔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과천을 거쳐가면서 이사 비용이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산 이전이 이런 비용이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걸? 근데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분이 어디로 가요? 그분은. 대통령실 청와대로 복귀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 보통 심각한 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막 여러분들 뭐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막 웃으면서 하지만 사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웃으면서 할 얘기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큰일이죠, 지난주인가요? 지금. 큰일이에요. 그 리투아니아 대통령 예. 방한 방한했을 때. 했을 루마니아. 때 루마니아. 예.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했을 때 또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어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내 교통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으면 대통령실 내에서 하든지 그렇죠. 뭐가 조금 주요 행사가 있으면 여전히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해요. 예. 그러면 동선이 훨씬 길어지니까 교통 통제하는 시간이나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네. 그걸 시민들이 볼 때마다 아니 저럴 거면 왜 옮겼나.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연 차기 대통령이 계속 용산에 있겠다고 하겠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은 그냥 날아갈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그 여파가 올해는요 이제 산하기관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이제 저 그동안 아예 항목에도 없던 비용이 지금 막 생기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요. 못했잖아요. 지금, 예. 어.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뭐 고요한 가운데 지금 태풍 전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막 터져. 예, 지금 뭐 이제 그 하반기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이게. 일들이 막 터지게 될 거고 이게 감당이 가능할지도 고민이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는 너무나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외교부 공관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반론권 차원에서 외교부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대상국가 선정은 우리나라의 주한 대사관이 이미 개설돼 있으나 현재에는 우리 공관이 없는 국가들도 포함이 돼 있다. 일종의 이제 상호주의 차원에서 고려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외교부에 반론 드렸고요. 혹시 부족하면 또 반론권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에게 반론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